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손님분 심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어요. 사실 오늘 오프닝 촬영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손님분 분갈이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직전 영상에서는 오프닝을 찍으려고 왔는데 정말 송화가루 때문에 눈이랑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영상 촬영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얼굴 보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완벽하게 또 일할 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일을 하다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두드러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오랜만에 손님분 분갈이로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손님분도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고 저희 아빠도 오늘 일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심을 아이들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요새는 낮에는 정말 더운데 밤에는 요상하게 날이 아직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낮에 너무 더우시다고 얇게 외출하지 마시고 꽃 겉옷 하나씩 챙겨서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손님분 신갈이네요. 네, 오늘은 타이밍이 맞아서 그러니까요. 손님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소장품하고 예쁜 거 보여드리고만 하다가 그렇습니다. 손님분이 좀 바쁘시다 하니까 재빠르게 빠른 속도로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모양새가 굉장히 멋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는 그런가? 꽤 근데 하나는 묵직하던데요? 불가능해 갖고 오셨는데 심는 게 불가능해. 그것은 안 돼. 저도 아까 봤어요. 키 큰 거. 불가능하고. 자, 한번 심어봅시다. 네, 심어봅시다. 자, 첫 번째 아이. 오렌지 오렌지 퀸이군요. 퀸이라고 하는 아이죠. 그렇죠. 물이 좀 많이 빠졌네. 요 오렌지 퀸이요, 정말 오래된 친구입니다. 제가 여기 취직했을 때부터 있던 친구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렇죠. 저보다 선배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연수가. 요 오렌지 퀸이 저희도 전에 소장품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색감이 훨씬 오렌지빛으로 빨갛게 나왔었는데 지금 아빠가 요새 물을 계속 주고 계시죠? 근데 또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30일이죠. 30일이니까 이제 빠질 때가 됐나요, 그렇죠. 물이? 이제 5월달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빠지죠. 맞아요. 요새 색감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얼굴 알아보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슬슬 이제 빠질 때가 됐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색감이 좀 푸릇푸릇한데 훨씬 쨍하게 오렌지빛으로 익는 친구입니다. 아우, 예뻐라. 오래돼갖고 입이 떨어져서 하나. 입꼬지가. 상태네. 이게 참 묘해요. 입꼬지를 제가 하면 안 되면서 자기들끼리 떨어지면 저렇게 잘 된다니까요. 원래 다육이는 무관심. 그러니까요. 방치가 잘 살죠. 정말 최고의 환경인가 봐요. 방치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질문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생각보다 질문이 많지 않아요. 요즘 저희가 계속 질문에 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아시나 봐요. 첫 번째 질문은 가루깍지가 뭔가요, 사장님? 가루깍지? 네. 맞아. 이게 깍지는 종류가 정말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지금 본인이 키우시는데 뭔가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 원래 흰 가루 있잖아요. 네. 흰 가루는 응애도 흰 가루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루깍지도 흰 가루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응애를 빼고 깍지만 얘기할게요. 네. 가루깍지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곳 있잖아요. 네.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많이 이제 서식을 해요. 원래 깍지가 좀 건조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번식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방금처럼 약간 습하면서 그냥 온도가 좀 따뜻한 때, 고온 다스릴 때. 고온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루깍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어떤 줄기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 네. 이제 즙을 빨아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면은 그 그을림병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똥이 있고 네네. 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을림병도 생기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같은 깍지 종류예요. 그렇죠. 종류고 뭐 이제 약을 그렇죠. 약을 좀 쳐서 이제 박멸을 하는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 깍지가요, 종류가 정말 많아서 막 솜털 깍지에 멍 깍지에 해가지고, 근데 깍지는 정말 애들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 질문에도 있는데 가끔 병충해 약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방하신다고 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주 치시다 보면 이제 깍지한테도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약이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깍지는 생겼을 때 생긴 즉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방한다고 흙에다가 계속 자주 치시고 막 다육에 치시고 이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친환경하고 일반 농약하고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렇죠. 농약은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그 내성이 꼭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한 용법에 맞춰서 횟수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렇죠. 이제 친환경은 개념이 약간 이제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친환경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제를 하거나 뭐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친환경은 이제 거의 방제가 어렵죠. 조금 완벽하게 방제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농약은 전문 약재로 나온 거고 친환경은 어쨌건 약간 민간요법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효과가 좀 덜하죠. 어떤 분들 효과를 좀 잘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 핀. 핀 하나 심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샹그릴라. 이 친구 알아보시겠나요? 누가 뭘 알아봐? 요 샹그릴라? 몰라. 뭔 말이야? 요 샹그릴라가요, 사실 저희 농장에서 진짜 오래 묵은 샹그릴라인데 한 2달 전인가 아빠가 요 샹그릴라를 보시고 너무 예쁘다, 저거 익으면 우리가 심자 라고 하셨던 그 얘기가 이쁘긴 친구거든요. 하네. 딱 이 친구를 보고 그때는 얼굴이 푸르딩딩했어요. 겨울이었어가지고. 근데 아빠가 익으면 이거 우리 근데 소장품으로 심자 왜 그랬는데 여기가 이게 손님한테 가 있지? 이게 근데 저희가 그 2달간에 아빠가 다른 샹그릴라도 예쁘다고 2번이나 심으셔가지고 더 이상 샹그릴라를 늘릴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냥 저희가 판매를. 그랬구나. 네.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이쁘네. 제 예쁘죠. 진짜 오래 먹었어요. 이 친구도 저보다 선배입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있던 친구거든요. 진짜 오래되긴 했네. 네. 아니 방금 목에 뭐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잡아 던졌는데 사마귀가 제 목에 깜짝 놀랐네. 아기 사마귀였어요. 근데 이 샹그릴라 정말 예쁘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해드릴게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데 창을 열어두고 키우신대요. 근데 요즘처럼 황사가 심한 날씨에 다육이도 얼굴이 좀 숨막힐 것 같은데 매일 물 청소를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난이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 간엽 있잖아요. 네네. 간엽을 키우시는 보면 우리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난 이파리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네, 회장님들께서. 근데 실제로 간엽은 그 식물의 그 표면 있잖아요. 그렇죠. 표면이 너무나 이렇게 먼지가 많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영향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육이도 엄밀히 따지면은 식물이니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밖에다가 놓고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골에는 황사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진짜. 황사보다도 송화가루하고 송화가루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잎을 그 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네. 됩니다. 이게 사실 보는 사람인 저희가 약간 시야적으로 좀 거슬리는 거지 애들한테는 크게 해는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차강 효과가 있나? 그렇죠. 약간 광합성 작용 살짝 방해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생사에 관련이 없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샹그릴라 예쁘다. 샹그릴라 너무 예쁘네. 아, 이게 지금 작품이긴 하네요. 괜히 아빠가 신겠다고 한 자체가 아니네. 예쁘긴 진짜 예쁘네. 근데 그 샹그릴라가 내려와 있는 게 한 3-4개 있는데 그 중에 딱 이걸 픽하신 게 아빠 눈이 또 고급 눈이긴 한가 봐요. 그죠? 이보다 낫겠지. 연수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이쁘네. 아, 너무 예쁘다. 자, 샹글릴라. 샹그릴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분들이 이렇게, 거시간 분들이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이 넓고 이 친구는 지금 사각꽃이죠, 여러분들? 사각꽃입니다. 난분인 것 같아요. 남분. 이 남분은 심기가 참 까다로워. 네. 그래서 남분이야. 난해에서 난분인가요? 어려울 난. 아, 그래서 난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사마귀가 자꾸 어디서 지금 사마귀가 이제 거시기할 때. 아니 근데 왜 자꾸 제 목에 지금 3마리째 뗐거든요? 당황스럽네. 진짜로? 지금 어디서 자꾸 타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어린 사마귀니까. 사마귀는 저희 이제 농장에도 그냥 두거든요. 네, 벌레 잡아먹고. 거미나 이런 거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요. 어린 애들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봐봐요 아빠. 진짜 조그마네.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이거 지금 사막이거든요 다? 얘네가 지금 제 목에서 떨어진 당황스럽네. 이 사과꽃은 정말 많은 분께서 누다와 헷갈리시는데요. 사실 옆에 막상 두고 보면 정말 다르게 생겼죠? 비교 옆에 있어야지. 근데 이제 네,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 금방 알고, 네. 이제 초보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영상 속에서는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렇죠. 음. 이게 은근 사과꽃이 입장 간격 같은 게 조금 더 넓은 편이고요. 조금 더 통통해요. 누나 조금 더 촘촘하게 짝짝짝 약간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어린 애들은 조금 구별하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더 깊이 심으려고 그러거든요. 왜 네네. 그러냐면 지금 뿌리가 처음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뿌리가 약간 본뿌리가 살짝씩 안 좋으면서 공중뿌리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워낙 건강하니까 그것을 안쪽으로 뿌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해드릴게요. 햇빛에 탄 아이 입장 따주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입장이 많으면 깨끗한 잎이 많으면 따줘도 되죠. 그렇죠. 한두 개라면. 근데 이제 입장이 뭐 몇 장 안 되는데 좀 탔고, 근데 뭐 많이 탄 경우야 어차피 그 역할 못 하니까 따줘도 했지만, 뭐 적당히 탄 아이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잎이 나오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좀 보기 싫으니까 따주셔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입장이 정말 몇 장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한두 개가 조금 탔다 그러면은 그래도 광합성 작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시는 것도 괜찮고. 네. 입장 개수에 따라서. 입장 개수나 또는 얼마만큼 탔냐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얘가 좀 색감이 분이랑 화분이랑 얘가 색감이 좀 둘 다 푸릇푸릇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구별이 안 가네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뭐 제가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거 아이는 현재 요 아이하고 이 분하고 보면 매치가 조금 안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가 이제 여기서 잘 해줘서 목대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또 얘가 햇빛도 많이 보고 그 물 들 때 제대로만 물들면 또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렇죠. 엄청 예쁘죠, 사과꽃이. 지금은 물이 다 빠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분화하고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심은 데다가 네. 와, 그 날이, 와, 하우스가 지금 31도예요. 너무 더워요. 큰일 났어요. 남부는 이런 게 흙넣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너무 넓고 납작하고. 안쪽으로 넣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닌데 진짜 너무 아니거든요. 마음에 막 되진 않는데. 이거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돌 하나 넣어주고 돌이 정말 조그맣게 포인트로. 포인트로.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에 안 정도만 들지만. 이게 진짜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밸런스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하고 자 요거 실크베일이네요. 실크벨. 실크베일도 정말 예쁘죠. 요 친구들이 이제 원래 아래 매장에 있던 애들은 아빠가 물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색깔이 푸르딩해요. 요건 이번에 위에 재배동에서 내려온 아이인데 물도 살짝 굶겼고요. 그래가지고 색감이 엄청 예쁘죠 지금? 완전히 흑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그쵸? 장미꽃 같이 이렇게 꽃다발 같이. 자, 그럼 다음 질문. 사실 이건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물온병에 걸려서 다 무너지신대요. 이게 참 어려우시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 중에 몇 개, 한두 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크다가 이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잘 건강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증상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5%, 10%가 죽어버렸다. 네. 이것은 문제 원인을 꼭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두 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찾지 마세요. 네. 꼭 이것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유 저런 대답 들으려고 내가 질문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게 굉장히 다육이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고, 왜 그러냐면 다육이 여러분들 쉽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또 오래 키워보신 분들 이런 얘기하면 대충 수긍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살다가 그냥 휙 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원인을 내가 찾았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과습으로도 죽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만 내가 전체적으로 과습하게 습관적으로 키우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과습하게 키우면은 뭐 5%, 10% 이렇게 같은 시기에 죽어버리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두 개 이렇게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갈래가 같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실크베일. 실크베일 심었습니다. 다음은 러우베끔이군요. 러우베끔. 제가 지난번 저희 작품 소개시켜드릴 때 러우베끔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같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거기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개를 키우는데 한두 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5개, 10개가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의 습관, 다육이 키우는 습관을 꼭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물을 어떻게 줬는지, 빛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개념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키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두 개 죽는 것은 절대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네. 더워라. 아까 커피 물 올려놓고. 아, 커피라. 뭐 그랬구나. 말에 힘이 없잖아, 내가. 그럼 어쩐지 목소리도 좀 갈라지고 안 좋아. 아니, 방금 이제 손님이 좀 몰렸었는데 영상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정신없이 막 하느라 커피를 놓쳤네요. 어쩜 이런 일이? 그래서 내가 물을 올려놨는데 나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어쩜 이런 미스테이크가 저한테. 괜찮아,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음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황금 연휴가 또 시작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쉬는 날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와서 이번 연휴에 이제 막 5일도 있고 내일 뭐 근로자 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하는지 꼭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명절 때하고 여름만 그렇죠. 다 지정된 날만 쉬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거시기 러우 백금. 러우 백금 그렇습니다. 심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카시오 적금이라고. 그렇죠. 카시오 적금이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쯤 질문 딱 2개 남았거든요. 2개 정도로 또 해버릴게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데 다육이한테 항상 저명간수로 물을 주신대요. 근데 이 저명간수로 물을 줄 때 몇 시간 정도 물을 줘야 적당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 저명 단수는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속성하는 방법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2가지는 어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가 이제 물 줘야 될 타이밍이 되어서 물을 주는 개념이면은 속성으로 해서 네. 분의 한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1 정도에서 물에 담궈서 네. 뭐 밤새 또는 하루 정도 이렇게 해두시면 물 제대로 먹죠. 네, 그렇죠. 햇빛 쪽에다가 두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게 있어요. 네. 일단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든지 네. 뭔가 좀 뿌리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 네. 이제 그럴 때는 분의 한 밑으로 한 4분의 1 정도에서 계속해서 담가 놓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담궈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거 먹죠. 그러니까 단지 물 주기 위한 방법이면은 그냥 밤새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는 뭐 하루 정도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꼭 그렇게 이제 물을 제대로 먹고 나면 햇빛 꼭 반드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가 좀 새 뿌리도 좀 내야 되겠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얼굴도 좀 키워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그렇죠. 낮게 해서 그냥 한 달이고 뭐 2달이고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때를 막 이제 막 박공기 굴리듯이. 아니 이거 지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급하십니다. 네. 근데 커피도 못 드시고 힘이 안 나게. 그리고 또 손님들이 좀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 마음도 급하고 나도 급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마음이 급하십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얼굴이 자꾸 작아지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대답 드렸던 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같은 공통된 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 집에 갖고 가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얼굴이 작아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육이는 물 때문에 죽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을 조금 덜 줘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좀 늦고 제대로도 안 주고 네. 이런 게 거의 이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에 갖고 가서 보면,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키우다 보면은 처음에 갖고 왔던 아이들보다 얼굴이 확실히 작아져요. 그렇죠. 그것은 물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양 부족인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물을 제때제때 먹으면 얼굴은 굉장히 커지거나 유지하거나 그래요. 제때제때 그렇죠. 먹으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영상 보면 외국 대만 영상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 영상 보면 애들이 어떠던가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네. 무성하고 또 배추 마냥. 막 배추만치 크죠. 막 엄청나게 무성하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다 어디서 하냐면은 그 밭에서 이렇게 캐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꾸준히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원리대로 키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카시오 작은. 적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오늘 이제 라스트입니다. 저희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구멍이 3개인데 그렇죠. 화분을 만드실 때 이분은 한 번도 안 심어보니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심어요? 거기다 못 심죠. 못 심죠. 그래서 여기를 폐쇄하고 심는 걸로 알겠습니다. 폐쇄를 이걸로 뭘로든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깔망 이걸로 해서 난해합니다. 난해. 그러니까요. 여기를 손도 잘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저렇게 낮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심는데. 일단 깔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비닐 있잖아요. 비닐이. 네네네. 비닐을 대서 폐쇄를 시켜보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작업하기가 손이 안 들어가. 가져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난해할 때가 있어요. 예, 화분들이.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하고 일단은 한번 급하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깔망을 안 그러니까요. 메인 깔망을 안 까시고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쪽에 잡고 있어서 이걸 아주 곤란하네. 아빠 손이 되게 어렵게 타죠? 빼야지. 그렇죠. 빼면 되죠. 응. 아주 명쾌한 해답법. 자. 이상하게 까놨네요. 머리도 뚫려있는 화분인가봐요. 어때, 좀 고정이 됐나요? 그래요. 폐쇄를. 그렇군요. 구멍 막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폐쇄하고 저기 흙을 자, 여기다가 이제 면도사를 씌워보도록. 지금 이제 요거 이 분에다가 면도사는 제가 이제 결정한 거고요. 네. 이분은 이제 집에 면도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심을 때는 분에다가 식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 분을 위주로 해야지 식물을 위주로 해서 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안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다 보면은 심을 게 없어요. 그렇죠. 분에 맞춰서 해야 돼서 한정적이에요. 그래요.
이것을 잠깐만요. 이것을 요것을 조금만 잡아줄게. 친구면 나 저기 커피 한 잔만 주도. 아빠가 기운이 없어요. 어, 커피를 못 드셔서. 하우스가 더우니까 저희 엄마도 지금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너무 더워서 얼음이 무섭습니다. 정말. 아,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한번 잡아주고 흙을 넣어주시나요? 조금이라도 잡는 게 좀 있는 게 이게 그렇죠.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 뒤쪽이 저쪽 뒤쪽이 넣어줘야 돼. 흙을 좀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서. 그러죠. 이런 분은 심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사장님은 정말 척척 박사시라고 모르시는 게 없다고 정말 공부를 늘 하시나 봐요 하는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업종인데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안다라기보다도 자기 업종인데. 그래서 세월의 노하우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사실 식물 같은 건 생명이랑 직결돼서 모르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다 돈인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육이가 유튜브 있거나 막 이런 때가 키운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육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정말 개인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업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업하고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충 키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육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책은 있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 포괄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다육이 전문 서적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실험도 해야 되고 직접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했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얼추 이게 다 된 거거든요. 네. 네. 한번 또 고정을 해주시나요? 네. 고정을. 힘이 좋으시네요. 아니 저게 잘 안 휘어지던데. 휘어져요 이것은. 아, 그래요? 아니, 제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끝대를 잡으면 안 되고. 나도 우리 아빠 힘이 장사인 줄 알았네. 고정을 해놓고. 오, 이게 거시기가 뭐 없나? 거시기요? 어떤 거시기를 사줄까? 아이고. 아, 좀 힘있게 누를 수 있는 도구. 거시기.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니까요. 크게 다 파묻어야 되는 거라서. 자, 이 정도 해놓고 아, 그렇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사로 마무리를. 아유. 요런 중간에 이제 숨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거 정말 이거 몇 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아, 그렇죠. 정말.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은 서비스 중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요건 흙값도 안 나옵니다. 흙값 정도가 아니고 인품들이 안 나와요. 인품. 그렇죠. 정말. 이거 식물 두 개는 정말 저렴한 아이기 때문에. 비싼 건 모를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요거죠. 지금 요거 이제 다 된 거거든요. 다 된 건데 이게 분해 특성상 당분간 마사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멘도사까지 마무리. 심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좀 잘리는 것까요? 네, 꽃대는 조금 더 이따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맛을 어, 안 네. 물을 좀 뿌려서 갖고 가기 전에 물을 좀 뿌려서. 드디어 커피 한 입을. 아, 이게 커피를 먹고 시작했었으면 그러니까 기운이 좀 났을 텐데. 훨씬 기운도 나고. 오늘 왠지 또 기운 빠진 방송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아빠가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영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요즘에 컨디션이 안 피곤해. 좋아서. 네, 저희 아빠가 많이 안 좋아요. 자, 제가 끝나 뽀뽀라도 해드리려고. 아, 힘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마무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친구들은 제가 또 엔딩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